안녕하세요. 베트남 아는 형님 조수철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주택, 베트남 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베트남에 있는 아파트에는 각 동당 30%, 그리고 총 분양 세대의 30%까지만 외국인이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에 100세대씩 예를 들어서 10개 동으로 총 1000세대를 분양을 하는 아파트라고 하면 이 경우에 별도로 30%의 30세대씩 전체 300세대만 외국인이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700세대는 베트남 로컬 사람 베트남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전체 30%인 300세대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30%인 30세대 조건도 맞아야 한다는 점도 확실히 알아둬야 될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구매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베트남에는 1인당 뭐 2채 이상 여러 채 주택을 구매를 해도 저희 나라와는 틀리게 구매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소유주택은 다른 외국인 또는 베트남인에게는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외국인은 신규 분양 주택 또는 다른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매수를 할 수가 없고요. 베트남인에게 분양된 주택을 외국인이 매입을 하게 되면 외국인 보유 한도 30%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30%를 초과한 경우에 그 매매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증서 발행도 안 됩니다. 이 점이 중국 부동산과 전혀 다른 베트남의 특유의 제도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아파트를 많이 판다고 해서 데모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국민들이 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의 땅을 판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모를 하고 굉장히 크게 막 데모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런 30%에 대한 정책이 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의 소유 기간,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주택의 소유 기간이 50년 플러스 50년. 베트남은 토지 국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이 되고요. 토지는 국유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베트남 정부 겁니다. 베트남에게는 영구 소유권을 부여하지만은 외국인들에게는 50년만 인정을 합니다. 단 1회 안에서 50년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범위는 법인 존속 기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1회 연장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때 가봐야지만이 50년이 지나고 나서 가봐야지만이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또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법은 지금까지는 현재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는 연장 신청이 필요하고요. 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 기속이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이제 사용권 이전이 가능하므로 자유롭게 전매 및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연장 또는 전매하지 않은 채 소유 기간이 만료된 집은 베트남 정부로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로 한배 가족,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베트남 분이시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트남 로컬에서 같이 사시게 되면 베트남인들과 동일하게 주택의 영구 소유권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베트남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 매수인, 그러니까 베트남인은 50년이 아닌 영구 사용권을 확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외국인 보유주택을 외국인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50년에서 매도인이 보유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사용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사람이 5년간 보유했던 주택을 한국인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45년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구매 자격을 본다면 개인은 베트남의 이제 합법 입국한자, 그래서 여권상의 입국 스탬프가 인정이 되고요. 비자는 불필요합니다.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 펀드 및 투자 법인, 그 다음에 외국 기업 소유주택은 직원 거주 용도만 가능하고 제3자에게는 임대가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개발 프로젝트 내의 아파트 및 빌라, 타운하우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 형태는 토지는 이제 국유제, 사용권만 보유를 하고 있고, 건물은 소유권만 부여를 받습니다. 건물 소유권 인정 기간에 대해서는 베트남인 또는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영구, 또 외국인 50년, 일에 50년 연장 가능,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조건, 그리고 외국 투자법인, 법인 존속 기간까지, 그 다음에 기간 중에 권리는 거주에 있어서는 매매, 임대, 상속, 저당, 교환 등 가능하고요. 단 임대 시에는 관할 기관의 통보 및 소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분양 한도에는 아파트는 이제 전체 분양 세대의 30% 초과 불가하고요. 또 빌라에는 타운하우스 프로젝트가 10%, 그러니까 250채 초과를 하면 안 됩니다. 1인당 수량에는 제한이 없고 1인 다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호치민과 하노이 같은 나라이면서도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주택 때문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노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벌어서 30만 원은 저축을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벌어서 120만 원을 쓰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이면서도 하노이와 호치민은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는 호치민을 보면서 자본주의 아이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호치민에서는 하노이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골수분자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저축을 하기도 하고 쓸 수 있는 요건 안에는 주택이 이렇게 현지 로컬인 베트남 국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틀리게 뭐 주택 청약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런 집을 하나 장만을 하기 위해서, 내 집 장만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의 이제 기간이 걸리지만, 베트남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스러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과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